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예, 정식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출근길 교통 상황 들으시겠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화요일 아침 출근길 돌발 구간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우선 경부고속도로 서울 시내 구간인데요. 양재 부근 버스 관련 고장차가 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고장차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잠깐 주춤하는 모습이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난계로 도로교통공단 사거리 방면으로 황각 사거리 내에 화물차와 승용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 정체를 빚고 있고요. 종로는 도심 쪽으로 용두동 사거리에서 동묘암역, 종로 4가에서 3가 구간 늘려서 가고 있고 동서문로가 기름교에서 성북구청, 한성대 입구역에서 희화동 교차로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통일로는 도심 쪽으로 연신내역에서 독립공원까지 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신촌로가 도심 쪽으로 이대역에서 굴레방다리까지 어렵습니다. 이어지는 양화로 창천 3거리에서 동교동 3거리, 서교동 4거리에서 합정역 구간 이렇게 외곽 쪽으로 막히고 있고요. 성산로가 마포구청역 이전부터 연대 앞 3거리까지 쭉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예, 이번엔 경제뉴스 듣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민석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제 코스피가 중국의 수출 급감 소식으로 많이 내리는데 이 미국도 약보합으로 좋지 않았죠? 네, 10일 그 뉴욕 증시가 중국과 일본 경제에 대한 우려 탓에 그 하락세로, 소폭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34.04포인트, 0.21% 하락해서 16,418.68에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0.05%, 나스닥 지수는 0.04% 내렸습니다. 지난 주말에 발표된 그 중국의 2월 수출이 전년의 같은 달보다 18.1% 급감해서 2009년 이후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낸 게 시장에 영향을 줬습니다. 중국은 같은 기간 수입은 10.1% 늘어서 무역 적자가 229억 8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경착륙하면서 글로벌 경제 회복이 둔화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일본은 어제 1월 그 경상수지 적자가요, 1조 5,890억 엔으로 작년 1월보다 4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 한 달 전인 작년 12월에 비해서도 배 이상 늘어난 건데요. 엔화 약세와 그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그 석유, 가스 등 연료 수입액이 급증한 탓입니다. 일본의 그 지난해 4분기 성장률도 0.2%로 최종적으로 집계돼서 잠정치였던 0.3%보다 낮아져서 시장에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어제 아시아 증시 참 많이 하락했죠? 예, 수출 부진과 그 경제 경착륙 우려에 그 중국의 상하이 종합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86%나 급락을 했고요. 위안화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인민은행 어제 달러 대비 위안화의 기준 환율을 전 거래일보다 0.18% 올려서 6.1312의 위안에 고실했는데요. 이 같은 위안화의 하락폭은 하루 기준으로 보면 2012년 7월 이후에 가장 큰 겁니다. 일본의 니케이 평균 주가도 1.01% 하락했고요. 엔저는 주춤해졌습니다. 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1.03% 내려서 1954.42로 다시 1950선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2000이 까맣게 보이는 게 저뿐일까요? 예, 얼마 전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 FRB 의장에서 물러난 벤 버냉키의 강연료가 헐리우드 스타 뺨칠 정도로 높다면서요? 예, 미국 여운준 의장은 그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때문에 물러나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 1월에 그 퇴임한 다음에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긴 그 버냉키는요, 폴 볼커, 또 앨런 그린스판, 전 연준 의장에 이어서 경제 강사로 변신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그 아랍에미레이트의 아부다비, 또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 미국 휴스턴 세 곳을 돌면서 강연을 했는데 아부다비 강연에서만 40분 강연에 25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준 의장의 1년 연봉이 19만 달러인데요. 이를 웃도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시티그룹이 이 행사를 후원한 점을 들어서 구제금융을 받은 시티은행이 버냉키에게 감사드린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예, 이 40분 강연에 25만 달러. 이 정말 그 해볼 만한 강연이군요. 예, 한국 GM이 생산량을 줄이면서 불똥이 군산 경제와 부품업체로 지금 튀고 있죠. 예, 미국 GM부흥사는 작년 말에 그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유럽 시장에서 쉐보레 브랜드를 2015년 말까지 철수한다고 밝혔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쉐보레 차량들을 만들어 온 한국 GM의 1, 2월 생산량이 10만 대를 살짝 넘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2%나 줄었다고 합니다. 군산 공장의 가동률도 5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이곳에 부품을 대는 그 부품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는 약 100여 개, 임직원이 7천여 명에 달하는데요. 협력사들은 13일에 부평 본사에서 대책을 논의한 다음에 회사 측에 물량 확대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GM이 우려대로 국내에서 철수하는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생산을 줄이는 겁니까? 예, 가장 큰 이유는 그 GM의 유럽에서의 차 판매가 위축된 탓입니다. 한국 GM은 유럽에 나가는 그 쉐보레의 9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국내에만 있는 그 통상임금 문제가 큰데요. 그동안 GM은 한국 공장의 인건비가 높아서 생산량이 낮다고 해왔는데 여기에 또 통상임금 범위까지 확대되면서 인건비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니까 생산을 줄이고 있는 겁니다. 작년 5월에 그 미국을 방문했던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던 그 댄 에커슨 GM 회장이 통상임금 문제가 해결돼야만 한국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예, 역시 또 통상임금이 문제가 되고 있군요. 이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예, 이렇게 요청하면 이 금융상품 텔레마케팅 전화를 이제는 더 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면서요. 정부가 어제 그 금융 분야 그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고객이 수신 거부 검사 의사를 밝히면 금융사가 영업 목적의 전화나 이메일을 할 수 없는 두낫콜 제도가 오는 6월 모든 금융권에서 시행된다는 게 골자입니다. 조만간 구축되는 그 금융권 통합 인터넷 사이트에서 소비자가 개별 또는 전체 금융사를 대상으로 영업 목적의 연락을 중지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정부는 또 불법 정보를 활용하는 금융사에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의 한도를 당초 관련 매출의 1%로 검토했지만 이를 3%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 텔레마케터들의 입지가 자꾸 좁아드는군요. 이 집에서나 외식 메뉴로 그 즐기 찾는 이 삼겹살이 정말 서민 음식인데 이 가격이 예년보다 껑충 뛰고 있다는 뉴스가 들어와 있네요. 예, 최근 삼겹살 100g의 소매 가격이 평균 1,800원대로 1,300원대였던 1년 전보다 31%가량 올렸다고 합니다. 조류 독감 여파로 그 오리와 닭 대신에 삼겹살을 찾는 데다가 또 미세먼지가 몰려와서 삼겹살 특수까지 생겼기 때문입니다. 유통업계는 그 나들이 수요가 많아지는 이달 말부터는 지금보다 최소 10% 이상 삼겹살 값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기자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지. 답답한 세상사가 궁금할 땐 FM 94.5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들으면 된다고. 안녕하세요, 배한성입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유일의 뉴스 전문 채널 YTN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나와라. 전 세계 어디서나 들리는 모바일 앱 예스. 지난 주말 밤 경기도 수원에서 운석이 떨어지는 모습이 여러 군데서 목격됐습니다. 제보가 방송국에 이어졌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에는 밝은 빛이 빠르게 낙하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목격자들은 거의 축구공 크기의 별똥별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외에도 대구와 대전 목포에서도 같은 시간에 운석을 목격했다는 글이 SNS를 통해서 전파됐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듣겠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 홍보팀장인 이수구 연구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주말에 이 수은 운석이 이 금색어 최고 상위권에 올라갔습니다. 축구공 크기의 밝은 빛이 낙하를 했다는데 평소 볼 수 있는 별똥별보다 컸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이 물체가 별똥별이라고 했다는데 너무 큰 것으로 봐 어디 운석이 떨어진 것 아닌가요? 아, 예,
일단은 수원 운석이라는 용어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요. 예. 실은 수원뿐만 아니라 뭐 강원도 원주부터 전남의 목포, 뭐 경북의 대구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그 관측이 됐었습니다. 목격이 됐었습니다. 예. 그리고 운석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운석이라는 것은 유성이 그 대기권을 타고 들어가다가 이제 불이 탄 유성이 다 타고 남은 잔해가 땅에까지 떨어질 경우를 운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유성과 운석을 구분하지 못한 경우에서 이렇게 일반적인 운석이라고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건 그리고 이제 별똥별이라는 표현은 이제 유성을 별똥별이라 그러는데 지난 일요일 날 밤에 오후 저녁 늦게 이렇게 보셨던 부분들은 전부 다 유성이 맞습니다. 별똥별이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에 포착된 그 빛나는 물체, 이 축구공 크기였다고 하는데, 네. 이 잔해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걸로 봐서 별똥별이라고 봐도 무관하겠군요. 예, 대부분의 유성을 봤던 것은 잔해가 지금 발견되지 않았고요. 일부 지역에서 이제 잔해로 추정되는 그건 운석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되긴 했는데 그것은 이제 당장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조금 조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 또 한 가지 알려드릴 수 있다는 것은 유성이 전국적으로 하나가 떨어진 것을 동시에 볼 것은 아니라 우리나라 지역 시간으로 한 저녁 7시부터 밤 9시 정도까지 이렇게 한 2시간여 동안에 전국에서 골고루 목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보신 것이 아니라 여러 운석을 보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진주의 한 농가에서는 운석으로 추정되는 암석이 이제 떨어졌다. 그래서 그 암석이 발견돼서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연구원의 규명을 요청했다던데 이 암석이 이번 운석의 잔해일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그걸 살펴보고 계시는 중입니까? 예. 운석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운석이 아닐 가능성도 배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운석일 떨어진 것들이 굉장히 일반적인 형태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독특하게 그 추락 양상을 보여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조사기로 시료를 분석을 해가지고 실험실에서 이렇게 방사선 동위원소 분석이라든가 질량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운석인지 아닌지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분석 중에 있습니다. 네. 예. 이 운석과 지구의 그 돌하고 가장 큰 차이가 어떤 겁니까? 일단은 그 구성 비율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운석이나 유성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태양계 생성 초기에 행성과 소행성 뭐 이렇게 요번에 떨어진 것들은 소행성의 그 부스러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유성들이. 그런데 그 구성 비율이 각의 행성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질의 구성 비율을 분석을 해보면은 이게 지구상의 물체다 아니면은 우주에서 들어온 물체다라는 것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마치 달이나 화성의 암석과 지구의 암석이 약간 그 구성 비율이 다르게 보이는 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이 수원에 떨어진 운석이 있다면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어요. 이 언론 보도를 보면 운석의 경우에 1g당 236만 원 정도, 이 순금의 40배라는 얘기인데 이 운석에 섞였다는 소치 겨울올림픽 일부 금메달 가치도 그렇게 높게 평가된답니다. 왜 그렇게 비싼 겁니까? 예, 일단은 운석이 발견된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 지구상에서 하루에도 수백 톤 가량의 우주 물체가 이렇게 지구상에 들어오곤 있는데요. 대부분이 지구 대기권에서 다 타서 없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가 이제 지표상에 떨어지는데 그것들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산림 지역이라든가 강이라든가 바다에 떨어지면 발견하기가 좀 어렵겠죠. 네. 그래서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그런 운석을 발견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희소성 때문에 운석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그런 연구 목적도 있지만 그런 희소성 때문에 운석의 값어치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운석을 줍게 되면 주인이 국가입니까? 아니면 주운 사람입니까? 예, 그 굉장히 대부분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일 것 같은데요. 예. 국제적으로 운석이 떨어져서 그 발견을 한 사람과 그리고 그 토지의 소유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토지의 소유자가 그것을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토지의 소유자가 그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국가 소유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오늘부터 운석 주우러 다니는 이 청취자들 계시면 안 될 텐데 걱정입니다. 이 같은 크게 별똥별이 국내에서 포착된 게 얼마만입니까? 이번에 축구공 크기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은 축구공 크기라고 이렇게 수원에서 보여진 유성이 축구공 크기라고 이렇게 보여진 그 언론 보도가 좀 많이 있었는데요. 예. 운석의 크기는 실은 모래알갱이 정도부터 약간 작은 자갈 정도 크기로 이렇게, 사실은 그런 크기의 그 소행성의 부스러기나 그런 것들이 이제 지구에 유입되면서 대기권의 마찰에 의해서 굉장히 밝게 빛나는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크기는 축구공보다 훨씬 적은 거고요. 그리고 일부 그러니까 유성이 땅에까지 떨어져서 운석으로 판명된 경우에 축구공 크기가 보여진다면 굉장히 큰 형태가 되겠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운석이 발견된 게 두원 운석이라고, 네. 1940년대 초에 괴대 감정기 때, 전남 고흥 지역에서 발견된 운석이 있습니다. 그거 이후로, 요번에 운석이 발견이 된다면은, 두 번째로 발견이 되는 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운석이 발견되기는 정말 힘든 것이군요. 이번에 수원뿐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주라든지 대전, 대구, 목포 등 여러 군데서 이제 유성을 봤다는 목격담이 이어졌는데 결국 이번에 소행성 부스러기가 많은 곳을 우리 지구가 통과를 하고 마침 고무렵에 우리 상공이었다 이제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유성이 예정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해성의 잔해물을 해성이 지나가는 흔적을 지구가 통과할 때 매년 예정된 유성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지난 일요일 저녁 같은 경우에는 예정되어 있는 유성우는 아니었고요. 예. 굉장히 돌발적인 유성이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성의 하나가 지구에 들어온 게 아니라 우주 어딘가에서 깨져서 이렇게 퍼져 있던 먼지나 소행성의 부스러기들이 마침 지구 중력권에 포획이 돼가지고 지구 대기권에 들어오면서 타격이 들어온 건데 그게 한반도 지역에서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의 유성이 보여진 거고 그 중에서도 굉장히 화구라고 하는 굉장히 밝은 유성 형태로 목격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목격을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 보통 이런 유성을 극지방에서 자주 볼 수 있다. 또 이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건 어떤 이유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극지방에서 많이 발견된 것들 극지방과 사막 지역이 되겠는데요. 일단은 지표상의 암석이 유성과 혼동이 될 수 있는 암석이 많이 없는 지역이 극지방과 사막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극지방에는 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암석이 까만 암석이 있다면 눈에 금방 띄겠죠. 그래서 운석의 발견은 주로 극지방과 사막 지역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극지연구소라는 곳에서도 세종기지라든가 극지역에 있는 기지를 통해서 운석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수원 유성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적 컸다고 보이는데 보통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래알갱이나 자갈 정도의 이런 유성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다 뿐이지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모래알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지구 대기권에서 대부분 타들어가고요. 예. 그리고 집 협상까지 들어온다 하더라도 유성이나 운석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는 인류 역사상 그렇게 기록에 의하면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전혀 없지는 않지만 자동차가 부서졌다든가 창고가 구멍이 났다든가 그런 정도 사례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운석에 의해서 굉장히 대규모의 피해를 입었다는 그런 사례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과거의 영화를 보면 아마겟돈이나 딥 임팩트 같은데 소재가 이제 운석이 떨어지면 원자폭탄보다 엄청난 몇 배의 위력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인데요. 예. 운석이 떨어졌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가집니까? 운석, 일단은, 작년에 러시아에서 운석이 추락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하고는 좀 구분이 돼야 되는 게, 소행성이라든가 해성이 직접 지구에 충돌하는 경우가 굉장히 그런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는, 직경이 한 20m 이상의 그런 소행성이나 커다란 암석이 지구 대기권에 직접 들어와서 대기권 내에서 부서지고 폭발해서 그 충격파가 지표상까지 도달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큰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운석의 경우에는 이미 굉장히 많이
죄송합니다. 깨져서 있는 그 알갱이들이, 예. 작은 알갱이들이 대구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덩어리가 들어올 때보다는 굉장히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그 충격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운석에 맞거나 그런 어떤 그 직접적인 충격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도시 정도의 규모의 폭발이나 피해를 입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예. 그러면 좀 안심하고 잠자도 되겠군요. 고맙습니다. 네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천문연구원 홍보팀장 이서구 연구원이었습니다.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에 4부 이어갑니다. 300만 경제 수도 인천의 시대가 열립니다. 세계적인 국제도시 홍콩, 싱가포르, 제네바와 어깨를 겨루겠습니다. 2014년 9월 19일 45억 아시아인의 나눔과 화합의 대축전 인천 아시안게임이 펼쳐집니다. 45개국 아시아인의 꿈과 감동의 제전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나눔과 배려, 공감이 있는 아시아인의 축제로 모두가 행복한 인천, 시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가 번지고 있습니다. 닭과 오리 등을 통해 직접 전염되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또 운반 차량을 통해서 전염이 되기도 하는데요. 가급적 농장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출입을 할 때는 반드시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닭과 오리들이 갑자기 사료를 적게 먹거나 졸음 증상 혹은 폐사를 보일 경우에는 경기도나 일선시군 가축 방역기관으로 신고해 주세요. 방역을 위해 출입 차단과 이동 제한 등의 불편이 있겠지만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계 속의 경기도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문화의 현장을 라디오에서 살펴봅니다. 출발 새 아침 문화 포커스. 예, 전원책의 출발사 지금 4부 순서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마련하는 문화포커스 시간입니다. 문화로 읽는 세상 젊은 문화평론가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주제 이 리얼리티 출연자 자살. 이 리얼리티 프로그램 짝이란 프로그램에서 이번에 출연자가 제주도에서 촬영하다가 자살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워낙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예. 이 거의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까지도 예, 그 장식을 했었어요. 예. 도대체 어떤 사건입니까? 이것이 이제 짝이라는 프로그램이 일반인 출연자들이 나와서 6박 7일 동안 합숙하면서 일주일씩이나 합숙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합숙하면서 한 곳에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데 가지를 못하고 그리고 거의 그 사적인 연락도 통제된 상태에서 이제 계속 촬영만 하는 겁니다. 상대방 이제 서로 이제 말하자면 짝짓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출연자는 몇 명이 나오죠? 정확한 명수는 모르겠는데 거의 한 10여 명 안팎으로 그리고 뭐 남자 알고 5, 있습니다. 여자 5 이렇게 아니, 나와서. 정확한 명수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이 정도로 나와서 대충 뭐. 예, 6박 7일 일주일 동안 네. 폐쇄된 곳에서 예. 합숙을 한다. 예. 그리고 그걸 이제 TV 그 각 카메라를 장치를 해놓고 예. 전부 다 찍어서 찍는 편집을 거죠. 하는 프로그램이다. 예. 글쎄요. 예, 이런 프로그램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이제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요즘에 사람들이 연애, 예. 남녀 사이의 연애에 대한민국 건국 이래가 아니라 한민족이 생긴 이래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애에. 예. 예, 그래서 요즘에 뭐 연애 강좌 프로그램도 등장하고 뭐 연애 상담하는 분들도 TV에 나오고 뭐 등등등 연애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1세기 초, 그러니까 2000년경에는 연예인들의 연애 판타지, 연예인들이 나와서 서로 막 연애를 하는 단어가 헷갈립니다. 연예인들이 나와서 예. 연애를 하는 듯한 느낌. 그런 것을 시청자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해서 그것을 통해서 MC로 떠올랐던 사람이 바로 강호동 씨였죠. 예. 강호동 씨가 그전까지는 MC 반열이 아니었었는데 연애 프로그램을 워낙 진행을 잘해서 그런데 그것을 그랬군요. 많이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연예인들의 연애가 사실은 쇼라는 걸 다 알아버린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일반인들이 진짜로 하는 연애담을 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러한 이제 짝 같은 프로그램이 등장을 하게 된 거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는 사람들이 리얼리티 관찰 예능이라고 해서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카메라가 이렇게 관찰만 하는 그런 것들 요즘에 좋아하기 때문에 연애 열풍과 관찰 예능 열풍이 만나서 이제 짝이라는 프로그램이 태어나게 된 거죠. 예, 이거 뭐 맞선 보는 것도 아니고, 예. 예, 생판 모르는 남녀들이 예. 그 방송국의 카메라 아래서 6박 7일 정도를 합숙을 하면서 짝을 맞춘다. 예.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 우리가 로맨스, 로망, 이 우리말로는 낭만이라고 하죠. 일본식으로 이제 그 만들어진 조언데 예. 도대체 이게 낭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인지 난 이해들이 안 돼요. 요즘의 연애는 낭만은 아니고요. 예. 일종의 뭐랄까 벼랑 끝 절규라고 할까. 그러니까 요즘에 워낙 예. 젊은이들이 연애 결혼도 잘 못하고 굉장히 이 절박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짝을 만나고 싶은 그 애타는 심정. 근데 현실에서는 실제 짝을 만나기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 TV를 통해서 좀 대리만족을 하는 듯한 그런 애타는 마음이 담겨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런데 어떻든 그 자살 사건이 벌어졌고 네. 그 여자 출연자죠. 그렇습니다. 예. 나이가 29인가 30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나이는 잘 못 근데 봤는데. 지금 수사 예. 중인데 어떻게 진행은 되고 있습니까? 어저께 이제 수사 중간 발표가 나왔는데 지금까지의 조사로 보면 뭐 특별한 제작진들의 강압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예. 하지만 출연자가 프로그램 제작 중에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은 것은 확실한 것으로 보이고 더 분명하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촬영했던 테이프 전량을 방송사로부터 받아서 이제 앞으로 경찰이 분석을 하겠다. 그래서 분석 과정에서 혹시 해당 출연자한테 뭐 모욕이라든가 강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이 되면 관련자를 처벌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예. 그 자살을 선택한 이 젊은 아가씨가 그 친구들에게 보낸 SNS를 네. 보면 자신이 선택받지 못해서 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여자로 방송국에서 자꾸 몰아간다. 예. 카메라가 계속 그렇게 쫓아다닌다. 예. 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 그렇다 이제 그러면 이것도 하나 뭐라고 합니까? 이 엄청난 범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예. 말씀하신 게 악마의 편집이라는 건데 이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계속 나오는 문제인데 출연자들이 이 리얼리티라는 상황 속에 등장을 해서 뭐 하루면 하루, 일주일이면 일주일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다양한 행동들이 나올 예. 수가 있는데 제작진 입장에서는 그 다양한 행동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줄 수는 없고 어차피 이제 1시간, 2시간 분량으로 축약을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무원칙하게 축약을 했다가는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의 일상을 아무리 축약을 해봐야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재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출연자들한테 하나의 캐릭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만들어줘서 그 캐릭터에 맞는 화면만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해서 편집을 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사실은 맞는데 진실은 아닌 겁니다. 예. 취사 선택이 된 거니까. 그래서 나쁜 사람의 캐릭터를 맡은 사람은 너무나 막 사악하게 화면에서 그려지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네티즌들한테 막 악플을 당하고 신상털기를 당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이번에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인 같은 경우에 제작진들이 나를 불쌍한 사람이라는 캐릭터로 지금 몰아가는 것 같다. 이것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뭐 쓸쓸하게 있는 모습, 이렇게 남자한테 차인 모습, 우는 모습 그런 걸 자꾸 나를 주목하는 것 같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러한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면 마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환상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제 나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 같은 거죠. 게다가 짝 같은 경우에는 6박 7일 동안이나 합숙을 하면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거의 현실감이 사라지면서
굉장히 막 이 세상에 더 이상 내가 설 자리가 없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 고인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 이 방영이 끝나면 나는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더 이상 못 살 것 같다. 외국으로 나가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하니까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방영이 되면 내가 아마 신상털기를 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보통 사람의 경우에 자신이 이제 텔레비전에 한두 번 나가게 네. 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다 알아보는 것으로 알고 예. 이 불안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그걸 또 한편 또 자랑스럽게 네, 즐기는 생각하는 분도 있고 들도 있고 그렇죠. 사실은 모든 아무도 기억을 하지 못하는 의외로 짝 출연했던 분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예. 전혀 몰라봤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무도- 당사자는 예. 굉장히 사람들이 나를 다 알아보고 있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예, 거죠. 아무도 모르는데 말이죠. 저만 하더라도 이 TV에 나온 지 20몇 년 전인데도 예. 사실은 10몇 년 전에 이 어떤 대형 사고가 한번 방송에서 있었기 때문에 예. 얼굴이 많이 알려졌거든요. 예. 그래서 나는 그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다들 알아본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살하는 사건까지 이어지는데 예. 짝이 만약에 폐지가 되면 참 폐지되기로 했죠. 예, 폐지됐습니다. 예, 폐지가 되었는데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그게 문제가 이게 아까 제가 관찰 예능의 인기와 맞물려서 이제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관찰 예능 혹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짝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 이번에 터진 사건이 짝이라는 프로그램의 고유한 문제로 인해서 터진 것이 아니라 바로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라는 일반적인 속성에 의해서 이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앞으로 또 다른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이런 식의 사건이 터질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예. 방증하는 것이 바로 해외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자살하는 사건이 그렇습니다. 유사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예, 해외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사례가 많은데 예. 미국의 헬스키친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자살했고 키친 나이트메어에서도 자살했고 그리고 그 비벌리 힐스의 주부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출연한 그 부인의 남편도 자살했고 그 외에도 많은 그 프로그램에서 자살 시도가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출연을 하고 나서 1년 후에 자살한 사례도 있는데 그 가족들이 이 고인이 프로그램 출연 당시부터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 전례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언제 어떤 사고가 터질지 전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 비블리힐스의 주부들, 이 출연 부인의 남편이 자살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사생활이 공개되고 또 남편의 자존심을 네. 상하게 하는 일이 생겼으니까. 그게 이제 그 프로그램 속에서 남편이 조금 안 좋은 이미지로 안 좋은 캐릭터로 그렇겠죠. 묘사가 된 결과 사람들이 그 남편을 비난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남편은 대중의 비난을 견디지를 못하고 그 일반적인 연예인도 대중의 지나친 관심과 비난에 직면했을 때 원래 그러한 관심을 받기 위해서 연예인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 대중의 시선을 견디지 못해서 우울증에 걸린다든지 뭐 공황장애에 걸린다든지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하물며 일반인은 전혀 그런 것을 경험도 못 해보고 예측도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당하게 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정치인들 중에도 예. 이 보면 이제 카메라를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 예. 또 카메라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예. 뭐 정치인이 카메라 공포증 갖고 있다면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분들이 있고요. 또 그렇습니다. 이게 그 유명세에 예. 대단히 이제 그 들떠 있다가 예. 어느 날 국회의원에 낙선을 하게 되고 예. 하면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 낙심이 또 굉장히 심하죠. 예. 마찬가지로 연예인도 그렇죠. 예. 스포트라이트를 받다가 예. 인기가 떨어지면 예. 그걸 또 못 견디죠. 예. 그렇죠. 그런 심리가 또 리얼리티 프로그램한테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예. 어느 일반인이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마치 자기가 스타가 된 것 같은 환상을 갖고 잠시 유명세를 누리다가 갑자기 그게 뚝 떨어지고 그리고 예.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이런 일을 겪게 되면 굉장히 낭떠러지로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것이 또 이제 정서적인 어떤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저는 솔직히 말해서 목욕탕에 가서도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게 참 불편하던데 왜 그렇게 유명해지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이게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자꾸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걸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 기획이 되고 만들어지는 이유는 결국 시청률 때문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일단 방송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아이템이 필요한 겁니다. 기존의 연예인들을 내세워서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은 많이 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시청자들한테 너무나 익숙해졌기 때문에 새로운 참신한 포맷 그리고 참신한 출연자가 필요해졌는데 그것이 이제 일반인들이 등장을 해서 연예인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실제 생활을 대중이 엿보도록 하는 포맷이 아주 참신하니까 방송국 입장에서는 그걸 계속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자극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화 속에서 자동차가 그러니까 이 단순 교통사고가 영화 속에 등장했다. 그냥 잔잔한 일상 속의 한 부분일 뿐이죠. 뭐 영화 속에서 뭐 단순 교통사고가 생겨봐야 뭐 자동차가 한 30대쯤 터져야 영화 액션 좀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왜냐하면 영화는 허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현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교통사고를 목격했을 때는 굉장한 정서적인 충격을 받죠. 그건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실제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드라마 속에서 누가 뭐 연애를 하고 헤어지고 이런 건 시청자가 별로 충격을 받지 않지만 실제 상황 속에서 실제 일반인이 그렇게 실현을 당하고 이랬다면 사람이 굉장히 자극을 받고 그런 구조 속에서 사람들이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그게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률로 이어지는 겁니다. 예. 방금 밖에 이제 프로듀서가 재밌는 걸 또 전해주네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이 리얼리티 프로그램 중에서 장르가 좀 다르지만 과거 지구 탐험대 같은 이 오지 탐험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저도 참 친했던 사람인데 이 탤런트 김승찬 씨가 말라리아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오락 프로그램에서 떡을 먹는 게임 도중에 성우 장정진 씨가 질식사를 한 경우도 있었죠. 이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안전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과거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사례는 이걸 리얼리티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하고 이거 일반적인 예능 프로그램에서 벌어졌던 사고들이고. 근데 오지 탐험 프로그램 이런 데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다 보니까 큰 뱀에 물린 탤런트도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예능에서는 재미를 위해서 최대한 출연자들을 쥐어짜고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나는 건데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사고가 터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 일반인 출연자들을 이제 출연시켜서 이렇게 막 서로 싸우도록 그 출연자들의 어떤 상황을 이 제작진이 조작을 해서 방송을 한 사례가 있었고 그렇게 서로 감정이 악화된 결과 출연자들끼리 이제 뭐 살인을 하는 그런 사고도 미국에서 터진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일반인 출연자한테 제작진들이 그런 식의 상황 설정을 주문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요즘에 리얼리티의 추세 중에 하나가 뭔가 이게 도전을 하게 만드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 극단적인 과제를 주고 거기에 도전을 하게 만드는. 뭐 슈퍼스타 K 같은 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 슈퍼스타 K는 이제 그 오디션 쪽인데 먼저 이제 도전 쪽을 말씀드리면 이 굉장히 어려운 과제 도전을 하는 가운데 그것이 도전하는 거. 그것이 그렇군요. 이제 요즘에 고생을 막 밖에 나가서 잠을 자고 뭐 어떻게 막 생고생을 하게 만드는 예능 트렌드가 있어서. 그러면 미션을 준다고 해서 요즘 미션, 영어 정말 쓰기 싫어하는데 그 요즘에 과제를 미션이라고. 근데 어쨌든 준다. 그 미션을 수행하는 가운데 어렵게 하다가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연예인들이 그 미션 요즘에 과제 도전하다가 예를 들어서 다이빙 도전하다가 안면 함몰 돼서 뭐 수술하고. 그런 집도 있었죠. 그런 일들 얼마 전에 있었죠.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게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진행하시죠.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었어요? 우리나라에서요? 우리나라에서
원래 우리나라는 이제 연예인들이 등장해서 일반적인 예능, 옛날에 예. 뭐 주병진 씨 나오고 노사연 씨 나오고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서로 게임하고 그런 일반적인 예능이 그건 이제 일반 오락 예능 예, 프로그램이고요. 그런 게 이제 예. 인기를 얻다가 그러다가 무한도전이 등장하면서 그게 이제 무한도전이 이제 리얼리티의 효시. 그게 이제 리얼 예. 버라이어티라고 해서 일반 예능에서 리얼리티로 넘어가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했죠. 예. 예, 무한도전이 등장을 하면서 리얼 버라이어티가 인기를 얻다가 그 다음에 오디션 프로그램이 등장을 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제가 잊어버린 게 오디션이었군요. 예, 슈퍼스타 K. 슈퍼스타. 오디션이 등장을 해서 비로소 이제 일반인들이 서로 막 한 달 뭐 2주 3주 이렇게 합숙을 하면서 일반인들끼리 여러 관계를 맺고 이런 장면들이 편집이 돼서 사람들한테 이제 방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악마의 편집 논란이 벌어지고 예. 그 슈퍼스타 K에 관련돼서 최근에도 뭐 악마의 편집 때문에 또 논란이 또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슈퍼스타 K 출연자가 이제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을 굉장히 얄밉게 캐릭터로 묘사가 되고 그래서 이 네티즌들이 무한도전 같은 프로그램에서 얄미운 캐릭터로 누가 묘사가 되면 재밌다, 예능 잘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왜냐하면 그건 연예인이니까. 그런데 일반인이 그 프로그램 속에서 얄미운 캐릭터로 묘사가 되면 저 사람은 인간성이 정말 나쁘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네티즌이. 당연히 그렇게 되죠. 예. 예. 그래서 요즘에는 또 네티즌이 정의 구현, 징벌 이런 걸 자꾸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징벌하기 위해서 신상털기를 하고 뭐 악플을 쓰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서 그 출연자가 막대한 고통을 받는 거죠. 거의 삶의 그 인생에 있어서 다시 평생 가도 얻지 못할 정도의 심적인 고통을 리얼리티 프로그램 출연으로 받게 된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니까 그게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있다가 그러다가 그게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으니까 이제 드디어 관찰 예능, 진짜 리얼리티로 넘어가서 이제는 일반인들이 등장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짝 같은 그런 이제 상황 설정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까지 요즘엔 예능에 등장을 해서 카메라로 이제 그 생활 모습을 관찰을 하는 그런 게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은 일단 TV 예능 프로에 등장하면 인간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얘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마음껏 욕을 해도 된다고 느끼는 거죠. 실제 인간한테 내 눈앞에 살아있는 인간한테는 그렇게 욕을 안 할 텐데 그래서 관찰 예능 속에서 아이들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아이들이 악플의 대상이 돼서 윤민수 씨의 아들인 윤우군 그 어린아이인데 윤우 안티카페 어린아이한테까지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리얼리티 프로그램과 네티즌들의 과민한 반응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쌓여오다가 이번에 이제 자살 같은 사건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참 뿌리가 깊은 문제군요. 이 시청률을 위해서 이 출연진들을 이용을 하고 특히 아이들까지도 이 시청률을 위해서 이용을 해서 악마의 편집 같은 방법을 사용을 하고 그래서 상처를 주면 한 방송을 위해서 한 사람을 어쩌면 일생을 파괴를 해버리는 건데.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송포유라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거기 이제 고등학생들이 등장을 했는데 제작진들이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한 해 스토리를 설정을 합니다. 근데 그 제작진들이 그 프로그램에서 설정한 스토리는 굉장히 불량하고 낙오된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갱생의 길을 걷는다. 이런 식의 설정을 한 거예요. 그 제작진들이. 그래서 거기에 출연한 아이들을 굉장히 막 안 좋은 아이들인 것처럼 묘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게 크게 문제가 돼가지고 교사가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못된 나쁜 아이들이 아닌데 이 프로그램이 그런 식으로 묘사를 했다. 나는 정말 억울하고 분해서 잠도 못 자겠다. 그런 식으로 교사가 이야기를 해서 크게 문제가 되고 방송사가 비난을 받았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게 송포유 사건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논란 없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이게 이제 바람직할 텐데 리얼리티가 인기를 끈다면 출연자들이 인기를 존중을 해주고 또 시청률도 확보가 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논란 없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논란 없는 리얼리티는 정말 리얼할 때, 정말 있는 그대로의 리얼을 보여줬을 때
논란이 없을 텐데. 재미없다는 거죠. 네, 재미가 없죠. 뭐 일반 사람이 등장해서 보통 생활을 하면 무슨 자극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프로그램은 반드시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 자극을 주게 마련이고 자극은 결국엔 악마의 편집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논란은 필연적인 겁니다. 소설의 주인공이 전부 다 정상인이 아니다. 비정상인이다. 이런 얘기가 있죠. 비정상인이 주인공인 소설을 우리는 명작이라고 읽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문화로 읽는 세상 젊은 문화평론가 하재근 씨와 함께했습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해나루 살진 해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지킴이 행복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국가 중에서 가장 길었던 평화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는 200년입니다. 그 팍스 로마나, 그 기간을 잊게 한 오연제들은 스스로 모범을 보여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면서 안보를 튼튼히 했습니다. 이처럼 평화는 우리가 힘을 가질 때 가능해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노력을 다하는 나라는 평화가 유지되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는 필연적으로 패망합니다. 2012년 기준 각국의 군사비를 보면 한반도를 둘러싼 6나라의 군사비가 전 세계 군비의 60%에 육박합니다. 동북아는 세계의 화약고인 3명입니다. 미국이 729조, 중국이 177조, 러시아가 97조, 일본이 63조, 우리가 33조, 북한이 8조입니다. 그런데 강군은 군사비도 중요하지만 잘 훈련된 병력이 더 중요합니다. 최근 육군을 무려 11만 명이나 줄이는 국방계획안을 보면서 걱정이 앞서는 사람이 저뿐일까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진은식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